이번 강연에서 이 빌딩 마케팅 그리고 또 브랜딩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내 건물을 이름값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 무엇일까요? 단연코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있느냐 이건데요. 네, 건물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그 땅 50평에 4층으로 지어진 건물에 건물 전체를 다 스타벅스가 쓰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흔히들 동네와 입지와 상관없이 오늘 7시에 스타벅스 건물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주 자체가 어떤 자기의 어떤 본연의 직업을 갖고 계셔가지고 건물 전체를 치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네. 건물 디자인 자체도 뭔가 치과를 연상한다든지 정형외과를 연상한다든지 뭐 법무법인을 연상한다든지 그런 건물의 특징을 갖게끔 지으면 브랜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 치과 그 병원에서 앞에서 만나 그 건물의 실제 이름 말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게 브랜딩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 브랜딩이 굉장히 그 영어로 써가지고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네, 그 이제 한자로 낙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아 어느 동네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딱 찍힌 건물 그런 게 네. 되면 이름값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급의 어. 건물보다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고 임대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 스타벅스 건물 3층이 비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채우기도 좀 편하죠. 네, 이게 제가 뭐 예전에 살던 동네 보면은 안경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 안경점에서 노래가 되게 세뇌하듯이 나오는 안경점 있잖아요. 그 안경점이 딱 그 대로변 코너에 딱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안경점 앞에서 만나 항상 그렇게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상무님 그러면 그동안 만나본 건물주만 대략 몇 명 정도 되세요? 건물주를 전화번호 상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15,700개 정도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 거 보니까요. 그게 다 네. 건물주는 아닐 테니까 수천 명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성공할 것 같다, 건물주로. 그런 게 좀 보이시는지 궁금해서 이 성공하는 건물주 특징을 좀 몇 가지만 좀 뽑아주세요. 성공하는 건물주들은 평상시에 이제 공부가 잘 돼 있으니까 네.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서울 지역을 부동산 전문가처럼 다 알지는 못하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항상 체크하시고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도 수시로 체크하시고 항상 가보고 또 다른 동네 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 동네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가보시고 이런 게으르지 않다. 일단 엄청 부지런하시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공인중개사만큼의 시세 정보, 그러니까 관심 지역에 대한 시세 정보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또 이게 연결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강남에 이런 찐부자, 현금 부자 그런 분들은 어떤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 자금력이 커지다 보면 건물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손쉽게 갈 수 있는 우량 임차인 기업이 들어있는 오피스 빌딩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테란노를 중심으로 테란노 이면이나 강남대로 이면에 꼬마 빌딩이긴 하지만 사옥 형태로 쓰고 있는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오피스 막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좀 침체한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또 강남 한복판은 이 중형 건물 중대형 건물의 오피스 빌딩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들의 오피스 공실률이라든지 임대가 상승이 여전히 좋은 편이고 그건 뭐 여러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지만 그 사이에 좀 공급이 조금 좋은 건물들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부동산 붐이 막 불었을 때 네. 그 붐이 불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임차인까지 다 채워서 2024년을 맞이하신 분들은 네. 큰 이슈가 없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한 1, 2년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데는 금리라든지 구입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리모델링 끝나고 임차인을 유치하려고 했더니 지금 2024년은 그런 유치에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지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2024년에는 어떤 지역 둘러보면 좋을까요? 이게 저희 그 건축주대학 강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네, 일단 무조건 상권이 좋아야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블루오션에서 찾지 마시고
누구나 빌딩을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동네를 먼저 가서 찾으셔야 되고요. 흔히들 역삼동, 논현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왜냐하면 몇 년째 논현동과 역삼동이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거래 사례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 이유는 거기가 둘 다 강남구고 강남구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동입니다. 당연히 매물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많은 거고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전통 상권이죠. 전통 상권이죠. 정말 전통 관심 많이 갖는 상권이라고 곳.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 역삼동, 논현동 이 규모가 큰 곳들 살펴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청담동, 성수동, 연남동 기존에 이제 하플로 형성돼 있는 곳들은 다 관심은 가지고 있고 여전히 투자를 하셔도 좋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외의 지역들은 입지까지도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지라고 하면은 또 흔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속칭 그 강북인데 좀 먼 쪽에 있는 강북이라든지 네, 네. 오피스가가 형성 안 돼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는 주택가에 있는 초입의 빌딩이나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실이 났을 때 채우기도 힘들고 나중에 거래했을 때 시간도 좀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어느 동네를 가나 좋은 브랜드의 1층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건축주대학 30기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 그리고 빌딩 마케팅 브랜딩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어떤 수강생분들이 들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으실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주제가 제목이 건축주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됐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이셨을 때 다양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을 강사로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그분들을 다 섭외해서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갈 거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짓고에서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본인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분들의 프로젝트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신 다음에 내 건물과 나의 상황상 저 A 건축사분, 저 설계사분, 시공사분과 만나서 내가 일을 같이 하면 나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 그분들과 같이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좋은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건축주대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